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토요 브리핑의 최영찬입니다. 자, 오늘은 기분 좋죠? 월드컵에서 2대1로 승리했어요. 뭐, 경마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만, 짜릿하게 역전에 성공하면서, 체코한테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첫 번째 경주에서 이렇게 이기면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높습니다. 우선적으로 뭐 32강은 기본적으로 1승을 했기 때문에 안착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이제 32강 넘어서 16강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초점인데, 우리 선수들 진짜 열심히 뛰어줄 거를 상당히 고지대에서 진짜 힘든데도 열심히 잘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응원 보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축구, 야구 다 좋아합니다. 축구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지 농구는 별로, 농구하고 배구는 관심이 없는데 축구하고 야구는 진짜 재밌게 봐요. 제가 뭐 하여간 그 두 개의 경주는 뭐 어지간하면 관람을 하는 편입니다. 자, 서울로 가겠습니다. 추천 경주가 서울이 26810 26810 이렇게 준비했고요. 제주도는 37 두 개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 26810 제주도는 37 경주까지. 현장을 굉장히 주시했어요. 금요일 날은 주시했는데 그 주시한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추천 경주라 해서 추천 경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딱 맞아 떨어져야지만 배팅강도를 올리고 내리고 했었는데 그게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26810 37 이렇게 준비했으면 이게 무조건 승부는 아니에요. 현장 상황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오늘은 이겨보겠다는 신념으로 금요 경마를 준비했었는데 결과가 좋았습니다. 자, 내일도 모레도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번이 취소가 됐어요. 이마필이 취소가 됐습니다. 결국 이제 9마리 출전인데 2세마들이에요. 2세마. 2세마들은 솔직히 5군 상금을 주죠. 2세마들의 성장 속도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인기 1위가 될 거예요. 걸작루비. 작년 우리가 생각하면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지금 그것도 가물가물하네. 라라케이가 추입으로 올라왔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데 오죽하면 쇼츠까지 전 세계적으로 막 떠다니고 그랬죠. 그래갖고 라라케이란 마필이 우리나라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팬들도 엄청난 그 클릭수를 보이면서 쇼츠에서 유튜브에서 엄청난 호응을 받았던 그 라라케이. 그 라라케이가 지난주인가 때였죠. 놓고 갔었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선입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우승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복이 된 거예요. 다시 힘이 찬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피는 힘이 차기 시작하면 스피드부터가 달라져요. 스피드부터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작 루비가 과연 어떤 선상에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이거 올라오는 탄력은 기가 막힙니다. 이거 복귀 보면 그냥 눈에 보여요. 쭉쭉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당연히 노림수 준비해야 되고요. 자, 1번이 이제 취소가 됐기 때문에 2번이 인기 1위고 3번이 인기 3위가 돼요. 역시 추임마입니다. 추임마인데
역시나 마찬가지 똑같은 조건이에요. 추임마인데 주로 차이는 있는데 올라오는 걸음만 보여줘요. 자, 1번이 취소됐기 때문에 가장 반길마필이 4번 뉴발란스예요. 이게 한 5위 되겠나요? 5, 6위 되나? 왜냐면 선행 때문에 그래요. 기습을 나갈 수 있다. 일단 최단거리 1000m이기 때문에 앞에 가는 말이 분명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뉴발란스가 현장에서 분명히 팔릴 거예요. 이거 인기 순위를 제가 몰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토네르 도스 6번 역시나 추입이죠.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말인데 인기 2위예요. 상당히 고가의 말인데 어쨌든 인기도대로만 액면으로 믿지 아주 세다라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훈련도 이상하게 좀 가벼워요. 전체적으로 주행검사 할 때도 그랬고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좀 가볍습니다. 끝걸음만 이제 다 보여준 말들이에요. 그 다음에 가오네빗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원더그레이스도까지 팔려있는데, 원더그레이스는 역시 선행 가야 됩니다, 선행. 이마필도 앞에 가야 돼요. 근데 최외곽에서 선행 가기는 쉽지가 않죠. 다만, 일기용주의 입상률이 좀 좋은 기수가 장추엘이에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기용주의 입상률 좋은 기수가 장추엘하고 김용군 기수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역시 그 기수들이 기승했을 때 승부는 상당히 좀 현장 실전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뚜렷한 대안이었기 때문에 저는 걸작 루비를 인정을 할 거예요. 나머지 상대마 중에서 현장 보고 이건 최종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2번을 인정하고요. 1번이 없기 때문에 3번, 4번, 6번. 개인적으로 요 세 마리를 상대마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뀔 수도 있어요. 현장 마피를 보고 바뀔 수도 있는데 어지간하면 이 안에서 선택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 경주가 이제 금일 저 첫 번째 추천 경주예요. 추천으로 가져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경주 머리가 이제 11 팔리죠, 11. 이 경주를요, 주중에 제가 공부를 하는데, 이 편성표가 미리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미리 했는데, 무조건 터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잡았던, 그래서 전마필을 다 공부를 했고, 또 그 편성에서 이거는 무조건 터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마필 때문에 그래요. 이게 11번 인스파이어가 이때 3착을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타임도 나쁘진 않아요. 이런 타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인기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주중에 공부하면서. 그래서 훈련을 봤어요. 가볍습니다. 그리고 해필이면 11번 게이트를 받았어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인기 1위에요. 인기 1위인데 추임마입니다 또. 추임마를 이렇게 훈련을 가볍게 솔직히 저는 이동화 기수가 만약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려갖고 한다 해도 최하 선입인데 시종과 외곽을 돌아야 돼요. 이게 골맞기 때문에 그런지 훈련 강도를 올리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상당히 불안한 느낌입니다. 인기 2위. 자, 크리솔 푸시인데 크리솔 라이트 잠하죠. 추임마입니다. 전형적인 추임마. 저 뒤에서 날라올 거예요. 자, 이런 마필. 선입도 불안한데 이 마필 추임마인데도 훈련이 역시 약해요. 자, 이런 마필이 깜빡이로 팔리고 있다는 거는 이건 도전 의식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자, 이 두 마리 마필이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이제 노리는 말은 3번 제준 프린세스 3번 분명히 이거 변수 기다려 줘야 됩니다. 대동령마 비인기마일 거예요. 라이언 비트 일단 재검 때 모습이 좋았어요. 그 다음에 비바참 역시나 인기 5위 안에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10번, 11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어차피 놓고 안 갑니다. 현장에서 뭐 제가 구모수를 넓히더라도 최하 받치는 정도예요. 주력도 아닙니다. 자, 8번, 7번, 5번, 3번이 저한테 딱 걸렸어요. 3번, 5번,
7번, 8번. 이 와중에 인기마 두 마리는 뭐예요? 10번, 11번이 인기마입니다. 인기마 두 마리는 완전히 내려놓을 거예요, 밑으로. 이건 뭐 정군역 다 가져가도 됩니다. 뭐 구목수 안 아껴도 돼요. 적중만 하면 배당이 있으니까. 이 마필 중에서 제가 노리는 말이 있고 상대마가 있어요. 복귀가 제대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경주가 첫 번째 추천 경주로 선정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여기는 앞에 가고 싶은 말이 좀 있어요. 블레이징 엔진. 모래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에 가야 됩니다. 2번 게이트니까 아무래도 앞에 갈 가능성이 높아요. 앞에 가면 돼요. 따라가면 힘듭니다. 모래 맞으면 안 돼요. 이거 인기 순위에서 밀려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인기 순위 밀렸다고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마필이 만약 선행을 성공해버리면은, 한 바퀴 돌아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4번, 라운 블레이드. 감량기수 기승시켰잖아요. 선입이 됩니다, 선입. 선입이 돼요. 됩니다. 선입으로 꾸준한 지금 착순 입상을 보이고 있어요. 꾸준하잖아요. 5번 홀리카이저. 자, 추임마입니다. 여기서는 이마필은 추임으로 분류를 해야 돼. 선추임마. 선추임마로 분류를 해야 돼요. 아무래도 한 중위권 정도에서 경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 바로우즈는 저는 한번 제껴보겠습니다. 인기 사이인데, 자, 용비교는 뭐예요? 무조건 선행을 가야 돼요. 여기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앞에 무조건 가줘야 돼요. 따라가서는 제가 이마필은 검증된 게 최근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앞에 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은 4번, 7번 깜빡인데 쉽지가 않죠. 전개 모습에서.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말이 외곽에 있는 10번. 10번 리플렉트입니다. 전개상으로 보면 이마필이 제일 유리한 것 같아요, 저는. 직전 11번 게이트에 이어서 이번에도 10번 게이트인데, 박남성 마주의 마필, 또 조재로 기수, 훈련도 제대로 했고요. 저는 전개 이점은 분명히 이마필이 안고 있다고. 인기 3위인데, 제 관심군 마필은 리플렉트입니다. 내측에 있는 말들이 아무래도 싸움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행권 어느 정도 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다면, 그렇게 된다면 선의권 따라가는 리플렉트에게 10번 마에게는 굉장히 유리함을 보일 수 있는 경주가 바로 3경주로 보고 싶습니다. 2번 모래 안 맞아야 되죠. 4번 선입전개 되죠. 5번 역시 선추입이 되죠. 7번은 무조건 선행 가야 되죠. 제일 앞에. 자, 이 안에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 안에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제가 노리는 10번이 못 올 수도 있어요. 이 밑에서 동반 입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개를 그리는 입장에서는 리플렉트의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추천 경주 갖고 좀 고민했던 레이스인데, 제가 여기는 노리는 말을 공개를 해 드릴게요. 7번이 인기 1위에요. 이때 5.18 그 기념 경주였어요. 기념 경주라고 해서 제목만 그렇게 나왔지 상금이 더 많아지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 경주에 출전했던 말이 문학벨이, 여기 출전하는 문학벨이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인기 1위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리메로가 직전에 선행 가서 못 붙었기 때문에 인기 3위로 갑니다. 인기 2위가 뭐예요? 8번입니다. 플라잉 하나. 역시 선입형 추임마로 선입전개가 가는 마필로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1번 크로마이티 팔리는데 저는 이 마필 올라오기 전에 이미 결승 통과했다고 봐요. 상태도 예전만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10번은 오히려 10번을 노려야죠. 외곽에서 있는 추임마한테는 외곽이 더 유리해요. 그 다음에 베스트 킹덤 같은 경우도 베스트 프리덤 같은 경우도 앞에 가야 되는데 따라가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인 말이에요. 당연히 베스트 프리덤, 오히려
외곽에, 이 내측에 있는 마필보다, 같이 있는 마필보다는 외곽에 있는 말이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되는데, 자, 이런 마필도 인기 순위에 다 있는데, 제가 노리는 말은 프리메로입니다. 선행전개, 선행전개. 자, 직전에 이 마필이 왜 인기 2위 들고 입장에 실패를 했는지, 외압을 당한지 받으니까 그렇죠. 외압을 받으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선행마 중에서 가장 내측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내측이에요. 저는 어지간하면 그냥 단독 선행을 나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현장에서 선행 주로 하고 추입 주로 확인해야 되겠지만 앞에 가는 상황에서는 이번엔 버틸 수 있어요. 이 마필은 3착을 했기 때문에 0.5 감량을 받고 있고요. 근소한 차이로 이겼잖아요. 자, 문혁배는 0.5가 플러스가 됐습니다. 결국은 두 마리 직전 경주 그 격차가, 핸디 격차가 1kg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이거 53이죠. 54.5입니다. 1.5네, 그럼. 결국 따지고 보면. 자,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선행 가는 마필. 자, 지금 현재 8번이 그나마도 좀 빠르죠. 그 다음에 11가 빠른데 최외곽에서 과연 프로메라를 넘어갈 수 있냐? 저는 못 넘어갈 수 있다고 밖에 없다고 봐요. 외곽에서는. 진로 변경 금지도 있고 1700은 나오자마자 곡선이잖아요. 스타트와 동시에 바로 곡선으로 이렇게 꺾어지기 때문에 외곽 말들이 진짜 어마어마한 스피드를 보이지 않는다면 프리메로를 못 넘어간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에는 54.5 핸디에 가장 기대치를 갖고 한번 경쟁력을 볼 수 있겠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이번 4경주 제 추천마는 3번입니다. 3번. 상대마 7번, 8번, 11번이 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요거는 핸디 58kg가 두 마리가 있어요. 고민됩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돼요. 핸디 58. 직전 대회에서 5.5가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이 마필이 선행 조건이기 때문에 인기 1위예요. 근데 선행마가 이 마필만 있냐? 아니죠. 자, 그리고 7번 파리에 불 것도 핸디 58이에요. 자, 직전 57.5에 어땠어요? 인기 1위였죠. 가장 늦발을 합니다.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핸디가 무겁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쉽게 선입을 가져야 되는 말이 가장 늦발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던 마필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마리가 핸디가 무거운데 상대적으로 이제 가벼운 말은 3번 로열 베스트. 아모스 골드입니다. 대한 상대마가 분명히 여유가 있고요. 거센 펀치는 순금마예요. 그 다음에 블루레인도 순금마고 벨로테르 역시 직전에 전혀 걸음을 못 보였죠. 전혀 걸음을 정상적인 군에 왔음에도 강급이 됐음에도 전혀 걸음을 보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강급이 됐는데 앞말에 우인철 기수 기승으로 감량 효과를 제대로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솔직히 변화는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는 현장에서는 이거 3번 로열 베스트를 놓고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선입으로 따라가면 모래를 맞습니다. 근데 직전에 모래 안 맞고 치고 나가더라고요. 블랙스타가 선행을 가는데 8번이 선행을 가는데 로열 베스트가 외측에 딱 붙여요. 이렇게 딱 붙입니다. 그러면 모래를 안 맞잖아요. 일단 모래를 안 맞고 주행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1번이 빠르게 치고 나가면은 핸디 58kg입니다. 빠르게 치고 가는데 상대적으로 가벼운 로열 베스트 마이어 등짝이라면 바로 붙일 가능성이 높아요. 또 다른 선행만 하나 더 있죠. 블루레인. 아무래도 등심이 가볍기 때문에 빠르게 나갈 거예요. 나가는데 1번, 3번을 다 넘어가야 되는 그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마필이 그 선행 경합을 하고도 10번 게이트에서 직선 딱 들어서니까 뚝 치고 나가더라고요. 와, 힘을 쓰고도 치고 나가는 모습을 딱 보고
승군전에 웬만한 선행마, 강한 선행마가 없으면 너 또 해볼만 하다라는 판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열 베스트를 넣고 저는 누림수로 가져가고 싶어요. 어차피 현장에서는 여기는요, 4번까지 가져가면 솔직히 배팅이 좀 힘들어지죠. 구목수가 많아지는데, 1357 4마리가 팔려요, 현장에서. 뭐 4번이 바람 불면 이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선택이 되는데, 저는 그 전개의 모습이라면 굳이 제일 앞에 안 가도 되는 3번이 모래만 안 맞는 전개라면 직선에서는 치고 나가는 폼에서 가벼운 핸들 때문에 해볼만 하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1357, 이 네 마리 중에서 제가 노릴 수 있는 말은 3번이 되겠습니다. 로열 베스트입니다. 자, 6경주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추천 경주예요. 추천 경주인데, 야, 여기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6번, 7번이 지금 깜빡이에요. 인기도만 저는 인정해 주는데, 라온 리진스키 6번 라온 리진스키가 인기이고 7번 파드 슈발이 인기 2위예요. 두 마리 앞에 모두 연속 입상에 성공하면서 핸디 57까지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4kg가 올라갔어요. 이건 뭐 엄청난 능력마가 아님에도. 그 다음에 7번 파드 슈발. 자, 두 번 모두 착손을 기록했는데 핸디가 또 올라갔어요. 야, 이거 환장합니다. 두 마리 마필이 동시에 핸디가 올라갔어요. 이 끝거는 보세요. 15.4, 14.7이에요. 근데 핸디가 또 올라갔습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저는 뭐 이 두 마리가 땡땡 굳어서 올 수 있는 그런 경주 편수, 두 마리만 뛰는 경주가 아니잖아요. 변수가 있다. 금화 포머스도 인기 3위로 팔리는데 역시나 1.5가 올라갔습니다. 이건 뭐 이 정도는 상관이 없죠. 하지만 직전에 인기 5위였던 걸 감안하면 인기 3위까지 올라간 상태라면 역시 놓고 치는 것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주 핸디의 변화를 보이는 이런 출전할 때 김옥성 기수는 무조건 조심해야 되죠.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6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몇 주 안 남았어요. 은퇴. 문세영 기수가 6조로 가고 5조는 이강석 기수가 가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5조가 이강석, 6조가 문세영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지금 뭐 발표가 나야지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미리 가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감지를 하는 거죠. 자, 이들이 인기마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찬스 걸린 마필이 바로 1번 벌기어디아입니다. 원게이트 이점을 갖고 있고요. 원게이트 이점을 갖고 있고요. 성립전개 조건까지 갖췄습니다. 이번에. 게이트 유리함이 바로 그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외곽 게이트에서는 발주를 빠르게 못 가져갔어요. 근데 선입도 갔던 말입니다. 예전에 선행까지 갔던 말이에요. 이번에는 태운이에서 빅투아르로 기승자까지 교체했고 1번을 잡았습니다. 자, 1700은요. 1700의 1번 게이트는 돈 주고도 못 사는 게이트예요. 돈 주고도 못 사는 게이트입니다. 얼마나 유리한지 몰라요. 1700은. 뭐 안 써져. 잘 안 써져요. 1700의 1번 게이트는 돈 주고도 못 산다.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돈 주고도 못 산다. 그만큼 1700 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리예요. 돈 주고도 못 산다. 근데 솔직히 이건 뭐 말 만들기 나름이지 다른 게이트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경주들 1000m 경주, 뭐 이세마 경주도 일본 게이트 진짜 하늘이 준 기회죠. 일본 게이트 잡으면은 최적 전개고 최단거리고 벌기어디아에게 저는 찬스가 왔다고 봐요. 훈련도 제대로 이번에 했기 때문에 이번이 기회라 저는 생각하고 추천 경주로 선정을 한 경주입니다. 1번 6번, 7번을 깨줄 수 있는
벌교 DY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7경주예요. 여기는 편성 때문에 샤인로드가 또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제 판단이 그렇습니다. 이게 센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이. 지금 퐁당퐁당하고 있죠. 이때 1차 가고 빠지고 또 2차 입상하고 1800에 2분 1초 오면은 이건 뭐 센 말은 아니죠, 분명히. 그럼에도 경주 편성을 보니까 와, 강한 말이 없더라고요. 센 말이 없어요. 센 말이 없어요. 자, 이거 샤인로드의 인기 1위를 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인기 2위 스터닝 플래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송지철 기수하고 마이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결정력이 없어요. 자, 보세요. 인기마로 팔리든 비인기마로 팔리든 결정타가 없습니다. 결정력이. 근데 이제 이 마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6번이 편성 때문에 팔린다면 이 마필도 역시 편성 때문에 지금 편성 때문에 팔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간혹 그런 말들이 있죠. 센 말들 편성에서도 그 자리, 강한 말들 편성에서도 그 자리. 근데 조금 더 약해진 편성에서 만나서 뛰었는데 또 그 자리. 그런 말이 꼭 있습니다. 불안하다 이거예요. 자, 오히려 원캐쳐가 선행을 가는 조건에서는 해볼만 하고요. 원캐쳐가 분명히 저배당을 깰 수 있는 마필이 많아요. 그 다음에 5번 벌교현 학성도 기복은 있지만 뒷심이 있거든요. 선취입이 자유롭다는 뒷심이 있습니다. 메가스텝은 핸디 55 다니까 못 올라오더라고요. 조금 밋밋하더라고요. 이게 이 정도 핸디, 52.5의 핸디하고 55 핸디하고는 차이도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복병이죠, 복병. 복병인데, 자, 그럼 이 경주는요, 6번을 인정하는데, 3번을 만약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신다면, 한 방이에요, 한 방. 만약에 6-3을 인정을 하신다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정력이 없기 때문에, 진짜 믿어 못 믿어요. 오히려 이 두 마리한테 더 관심권에 지금 저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결정력이 있는 기수 밖에도 결정력 없는 마필은 진짜 저는 선택을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5번이나 7번에게 관심을 가져가는 7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8경주예요. 여기가 이제 금일 메인 승부입니다. 메인으로 준비한 승부처 경주예요. 이 경주는 제가 인기 1위하고 인기 2위를 놓고 가지 않는다는 그 설명만 말씀을 드릴게요. 9번 서클A가 인기 1위예요. 3월 21일 날 뛰고 지금 12주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핸디가 57kg까지 올라갔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인기 1위로 팔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기 2위 럭키 프랭크 선행 가지면 더 뛰죠. 일단 정상적인 주기 올라왔다는 건 좋아요. 근데 선행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선행을 반드시 가져야만 더 나은 기량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핸디 올라간 건 뭐 직전에 입상을 했기 때문에 핸디 올라간 건 아닌데, 야, 이 반드시란 단어가 들어가면 굉장히 힘듭니다. 진짜 경주라는 게 어떤 말이 선행을 갈지 누가 합니까? 의외성은 분명히 있는 게 그래서 경마가 어려운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조건 선행이야. 근데 그 말이 맨날 선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6번, 9번이 깜빡이로 가는 순간 이 경주는 저한테는 승부처 경주. 이 두 마리 마필의 동반을 저는 제외를 하기 때문에 노림수로 선정을 한 경주입니다. 자, 이 두 마리 마필.
놓고 치는 말도 따로 있고 상대마다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인 승부로서 중배당에 도전하는 경주 8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자,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뻔히 이제 놓고 치는 말은 공개를 드리는데 이거 승부처럼 맨 처음에 준비하다가 후반부에 그렇게 되면 다 승부가 되니까 강도를 낮췄어요. 위즈스타가 인기 1위죠. 앞에 가야 돼요. 선행을 가져야 됩니다. 선행을 가져야 되는데 과연 단독 선행을 갈 수 있을지가 이제 문제예요. 왜냐면 선행을 못 갔을 때 이 걸음인데 선행 갔을 때 이 걸음이 나와요. 더 나은 걸음은 보인다 이거죠. 근데 이 마필이 독댕을 가면 단독 선행을 가면 분명히 뭐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진짜 빠른 말이 하나가 나와요. 제라킨이라는 이 선행말은 진짜 빠른 말입니다. 최근에 선행을 못 가서 그렇지 애지간한 경우 좀 맘먹으면 앞에 갈 수 있는 말이에요. 진짜 빠른 말이에요 이거. 진짜 빠른 말. 그리고 인코스 이점 있는 원게이트 이점 있는 안양기쁨도 게이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가려고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위스타를 놓고는 저는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훈련 강도를 올리지 못하는 모습도 여전해요. 분명히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게 근육통 때문에 그래요. 근육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훈련 강도를 못 올리더라고요. 그냥 9번 싹 다 나온인데 외곽으로 밀린 상황에서 선입형 추임마가 되겠습니다. 역시 인기 2위예요. 기복을 보이고 있죠. 잘 뛸 때는 이렇게 잘 뛰는데 못 뛸 때는 또 허망하게 못 뛰더라고요. 거리는 어진간하게 또 1300 딱 출전했어요. 1400도 아니고 1200도 아니고 1300 어중간하게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성실대로를 주목하고 싶어요. 정우주가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기 진짜 바쁠 텐데 핸디가 낮아졌고요. 상대마도 저는 분명히 해볼만 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나머지 마필 뭐 아카펠도 현장에서 팔릴 것이고 1번 안양기쁨도 좀 팔릴 것이고 조금씩 다 팔릴 것 같은데 2번까지도 현장에서 바람 불 수 있어요. 근데 5번 성실대로가 이번에는 전 찬스를 맞이했다고 봐요. 이번에는 경주 편성이 그리고 선입이 된다는 이점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상적으로 선입을 딱 선입 자리에 위치한다면 되겠다라는 응원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바로 이번 9경주입니다. 3번, 9번이 관심권이 아니라 5번 성실대로가 제 관심마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10경주입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노리는 축만 말씀드릴게요. 추천 경주인데 4번입니다. 파이널 K. 파이널 K. 인기 1위에요. 53회 등짐. 대상 경주에서 본다이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경주를 이끌었죠. 위너 클리어하고 빈체로 카발로를 다 이겨버렸어요. 버틴 거죠. 소강주 기수가 그래서 대상 경주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와, 굉장했어요, 이때. 원사이드하게 선행을 가고 그냥 이겨버리더라고요. 인기 11위가 있어요. 왜? 이 본다이가 매번 선행 가다가 대상경주 쓰고 그러니까 이제 아예 관심권에서 없었던 레이스였습니다. 근데 그 말이 버티면서 굉장히 하이페이스였죠. 1분 12초 9면 진짜 하이페이스였습니다. 그때 실버레이, 파이널 K 등이 출전했었는데 못 올라왔죠. 시간과 거리가 아쉽죠. 그리고 너무 레이스를 빨리 끌었어요. 선입권 전개하면서 하이페이스 따라가다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여기는 직전처럼 빠른 레이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널 K가 어느 선상에 있든지 간에 저는 입상의 한 자리는 유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2차. 1, 2차계 유력한 마필로 저는 평가를 해요. 자, 이 말에 붙이는 경주마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추천 경주로 선정했습니다. 굳이 인기를 따져본다면 실버레인이 인기 2위,
10번 벌교 베리타스가 인기 3위, 나이스 포스가 인기 4위. 이렇게 순대로 잡혀져 있어요. 인기 5위가 용암 세상이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인기 5위 외의 마필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무조건 인기만 해서 왔다. 이건 아니에요. 자, 4번 파이널 K가 이 정도 편성에서는 저는 입상 한 자리 와줘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2차계는 와줘야 돼요. 최하. 2차계는 무조건 와줄 수 있는 마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파이널 K를 놓고 제가 노리는 마지막 추천 경리로 선정을 했고요. 중배당에 꼭 성공을 거두면서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레이스가 바로 식경주입니다. 자, 토요일 좋은 하루 되시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고 해피한 즐거운 하루 되시길 또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